제가 시키는 대로 계속 쭉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밤에 매매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영상을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 살아남는 매매의 기초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운 선물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 포인트, 가닥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해서 남기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명드릴 거는 제가 그동안에 거의 한 12년 정도, 해외 선물 포함해서 12년 정도, 12년 정도를 매매했는데 12년 정도 중에 초창기 3개월 동안 진짜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돈을 잃어본, 3개월 정도 돈을 잃어본, 깡통을 차본 제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부를 축적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 이제 손절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손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매매가 그럼 어떤 식으로 시드가 늘어가는지, 복리 매매, 각종 몇 가지 지표들, 승리를 올려준 지표들을 이제 미리 설명을 했고, 과거에 이제 영상에도 남겨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보시고, 그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이클과 어떤 원리를 가져서 이게 결국 살아남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방송한 지 거의 한 2년 정도 좀 넘었죠?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다. 사실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돈을 빨리빨리 벌어야 하니까 엄청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제가 시키는 대로 계속 쭉 꾸준히 하시면 언젠가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시드는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의 시드가 지금 혹시나 원하시지 못하는 시드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시드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한 번쯤 지금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ETF를 앞두고 있고 차트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ETF 앞두고 나서 지금 엄청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빠르게 영상을 미리 남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시고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의 사실 이 주제의 부제입니다. 부제인데 조금 좀 세게 얘기하면, 아니 저 새끼는 어떻게 저 따위로 매매하는데 도대체 시드가 돈복사가 돼가는가, 저놈은 저 따위로 매매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시드를 불려지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하나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모든 원리를 통틀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조금 알고 있는 내용이 중간중간 나오더라도 참고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살아남는 매매의 기초. 우리가 먼저 선물 매매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선물 매매가 무엇인가. 사실 이 선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그동안 매매를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선물 매매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선물 매매가 뭐 롱이나 숏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뭐 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어떤 원리로 되는지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이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선물 매매란 무엇인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선물 매매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 돈이 누군가한테는 넘어가는 구조죠. 그죠? 이게 결국 제로섬 게임, 결국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제로섬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가져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95%가 돈을 벌고 5%가 돈을 버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 안에 있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여기만 가면 여기에 있는 자본을 다 끌어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시대가 계속 우상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아까 방송 중에서 옵션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옵션을 일단 손대지 마세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옵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영상 실시간 영상에 옵션 얘기는 했으니까 절대 옵션을 손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선물 매매는 이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물 매매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은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돈 절대 벌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50% 홀짝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50%의 홀짝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50% 홀짝 게임이랑 투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보통 여기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현물을 많이 얘기를 들 수 있죠, 그죠? 사실 뭐 인생 자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한 50% 결국은 다 모든 게 게임으로 이루어지고 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선물 매매하는 방법하고 이 선물 매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물처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는 좋은데 분할 매수하고 그거를 뭐 버텨서 방향을 맞춰서 차트를 맞춰가지고 수익을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분석과 어떤 이런 관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 확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현물처럼 무지성으로 계속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서 어차피 지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올라가면 지가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 분할 계속 저배로 넣어서, 물론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통달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그분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이루어온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쉽게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매가 절대적으로 시드를 돈을 불릴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50% 홀짝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